재밌습니다. 자, 이거 우리 이거를 우리 우준이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미국은 유럽 열강이 주도권 경쟁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근세 이후 스페인은 주로 아메리카에서, 포르투갈은 주로 아시아에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었다. 그런데 포르투갈이 브라질에 진출함으로써 양국은 충돌하였다. 이에 1493년 교황은 서경 38도를 기준으로 동쪽 식민지는 포르투갈이, 서쪽 식민지는 스페인이 지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브라질을 스페인에 양보해야 하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교황이 선언에 반발하였다. 이에 교황은 1494년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통해 양국이 식민지 경계선을 다시 조정하였다. 이 협상에 따라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대서양의 카보바르데 섬 서경 43도 37분을 기준으로 동쪽은 포르투갈이, 서쪽은 스페인이 차지하기로 하였다. 이 조약의 결과 포르투갈은 브라질을 계속해서 지배할 수 있었지만 그 대신 필리핀을 스페인에 양보하였다. 이 조약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아메리카 지배는 더욱 공고해졌다. 한편 1522년 스페인이 마젤란 함대가 인도양을 거쳐 세계 일주에 성공한 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에 따라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기존의 기준선이 명확한 경계가 될 수 없다는 의문이 생기게 되었다. 특히 스페인이 마젤란 이후 인도네시아의 말루쿠해에 진출하자 먼저 아시아에 진출하였던 포르투갈과 충돌하였다. 이에 영국은 1529년 사라고사 조약을 통해 아시아에서 식민지 경계를 정하였다. 네. 자, 먼저 세국의 제국들을 봅시다. 제국. 서방 유럽에서는 어때요? 로마 제국. 유럽의 서로마 제국이 됐죠? 서로마 제국이 476년인가? 여기에 망했을 거예요. 멸망했고. 동로마 제국은 쭉 꽤 오랫동안, 있었죠? 동로마 아마 1000년도까지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됐고. 그래서 유럽 쪽에는 제국이 없었죠. 유럽에는 제국이 없었다. 한참 동안. 그러다가 이제, 이 당시에 보게 되면은 10세기서부터 13세기 이 당시에 보게 되면은 이슬람 제국이 있었어요. 이슬람 제국. 그죠? 이슬람 제국. 오스만 투르크라든가 칼리프 이슬람 제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원나라나 이런 나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특히 이슬람 때문에 육지로 아시아를 갈 수가 없어요. 육지 통로가 봉쇄가 됐죠? 그래서 해양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해양으로 진출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해양으로 진출한 나라들이 초기에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 근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은, 교양의 힘이 엄청 센 시기예요. 교양의 힘이 세다. 교양이 권력이 세요. 교양의 권한. 왜냐하면 아직 유럽의 이 당시에는 유럽이 어때요? 여러 나라로 쪼개져가지고 쪼개져서 그렇죠? 쪼개져서 지방 분권이었죠. 지방 분권. 중세 때는 봉건제잖아요. 봉건제. 그래서 지방 분권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힘이 셌고 이런 중세 시대의 봉건제에서는 교황이 왕권보다 더 셌다. 왕권보다 강했다.
여러분 뭐 아비뇽의 유순가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왕권이 교황권을 능가하는데 이 중세 시대 때까지는 이 전방위까지는 교황이 왕권보다 더 힘이 더 강했다는 거죠. 강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 항해를 통해서 식민지를 개척하는데 당연히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충돌했겠죠. 둘 다 카톨릭 국가고 교황권이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같은 카톨릭 국가들끼리 왜 싸우냐? 그래서 교황이 나눠줬어요. 야, 너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포르투갈이 가져가고 여기까지는 스페인이 가져가. 아직은 영국이 아직은 대두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토르데시아스 조약을 통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국경선을 분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분할을 해줬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1522년에 스페인의 마젤란 함대가 세계 일주라면서 지구가 둥글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평평한 그 평면이라면 가운데 줄을 그어가지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나눠가지면 되는데 알고 보니까 지구가 둥글둥글하다는 거야. 그렇죠?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하나의 선 가지고는 안 되는 거겠죠. 둥글둥글하니까. 그래서 지구 구에 따라서 선을 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포르투갈과 이 스페인의 사이에 이러한 새로운 이 영토 구획선을 긋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와 아시아에 관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이 영토를 제중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영국 이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교황이 돼서 지네 마음대로 그 지구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너는 스페인, 너는 이거 가져가고 포르투갈은 이거 가져가고 했다는 거고 또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카톨릭이라는 게 이 제국주의의 그죠? 제국주의의 선봉대라는 거예요. 제국주의죠? 이 제국주의 정권, 식민지 정책의 적극적인 지지자였다는 겁니다. 개별적인 신부는 자기가 포교 목적이고 인간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겠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선 시대라든가 식민지 때 목사 개인은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인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교육 사업도 하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도 세우고 개인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이 사회적 위치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 바로 식민지 제국주의죠. 식민지 제국주의 문화를 여기 강제로 유입하는 거죠. 식민지에 정착시키는 것. 그렇죠. 종교나 교육제도 그러잖아요. 종교뿐만 아니라 교육도 다 서구식 교육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민지의 제국주의 문화를 장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제국주의 군대가 상륙하기 전에 이러한 신부나 목사가 먼저 가서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교양청에 보고를 하면 교양청은 제국주의 정부에 보고를 해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제국주의의 선봉대 역할을 이러한 카톨릭들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그렇게 중간에서 식민지 영토 획정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조약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거는 우리 윤종국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사라고사 조약은 동경 144도 30분을 두 번째 경계로 하였다. 이 조약을 통해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비롯한 아시아의 식민지에 대한 기존의 권리를 보장받는 대신 스페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반면 스페인은 필리핀과 호주에 대한 우선권을 보장받았다.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경쟁적으로 식민지를 개척하였으나 스페인 왕 펠리페 2세는 포르투갈 왕위를 계승하여 전체 식민지를 지배하였다.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독점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였지만 두 나라는 종교개혁 이전이므로 교황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었다. 그런데 1534년 영국에서 교황을 부정하는 국교회가 성립하고 프랑스에서도 종교개혁의 결과 교황의 권위가 추락하였다. 따라서 이들 조약들은 점차 효력을 잃기 시작하였다. 특히 네덜란드가 종교개혁 이후 1579년 스페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하였다. 신교도 국가인 네덜란드는 가톨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식민지 개척에 나섰다. 1588년 스페인 무적 함대가 영국 해협에서 영국 함대에게 패배한 이후 영국 역시 스페인이 지배하였던 아메리카 대륙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카톨릭 국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죠. 그리고 이 교황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향력에 있었는데, 그래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의 식민지를 나눠주니까 다른 나라가 불만이 있겠죠. 그 당시에 독일은 아직까지 중앙집권적 국가를 성립하지 못했고, 주로 영국과 프랑스인데, 근데 교황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교황과 대립하죠. 교황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교황을 부정하니까 교황이 정한 그 식민지 경계를 따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독립전쟁을 통해서 스페인의 해군을 이깁니다. 이기면서 스페인의 식민지를 빼앗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결정적으로, 1588년 스페인 무적 함대가 영국 해협에서 영국 함대와 전쟁을 했는데 여기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 무적 함대가 이제 항상 무적 함대 힘이 강한 자는 자만을 하죠. 그래서 영국의 해군들은 준비를 하고 영국 해협, 우리로 치면은 대한합 이런 데죠. 그래서 거기에서 딱 잠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무적 함대가 먼 길을 돌아가지고 힘들게 영국 해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보급선도 길고 너무 지치고 이래가지고 영국 해협에서 전쟁을 하면서 영국 함대에게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바로 이 스페인의 해양 지배권이죠. 제해권을 강탈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더 이상 스페인의 식민지를 존중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무적 함대가 이게 대사건이에요. 무적 함대가 패배한 러일 전쟁도 마찬가지죠. 러일 전쟁도 러시아의 북해 함대인가요? 북해 함대가 어때요? 우리 한반도까지 뺑뺑뺑 돌아가지고 그죠? 와가지고 보급선도 길고 엄청난 힘든 여정을 왔을 때 딱 숨어있던 어때요? 일본 해군이 이러한 북해 함대를 상대로 해서 이기죠. 이긴다는 게 웃겨요. 왜 웃기냐면은, 사상자는 일본이 더 많았어요. 사상자는 일본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는 이 사상자가 일본보다 적었어요. 근데 왜 전쟁이 러시아가 왜 전쟁에서 졌냐면, 첫 번째는 러시아는 한국, 그 다음에 조선이죠. 조선 이외에 다른 곳이죠. 다른 곳에 군사력을 많이 침투시켜야 돼요. 그죠? 유럽하고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스만 제국하고도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에 군사력을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죽기 살기로 조선을 청나라를 물리친 이후에 조선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모든 걸 다 걸었죠. 그러니까 모든 걸 걸 수 없는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던 거고, 더군다나 일본을 지지하는 영국이 있다 그랬죠. 영국이 러시아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영국이 일본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미국 역시 일본보다는 러시아가 더 강하니까 일단 러시아를 먼저 아시아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 편을 들면서 일본에게 조선을 주고 자기는 필리핀을 먹는 카스라테프트 조약을 하면서 바로 이제 이 조그만 나라 일본이
커다란 러시아 함대를 승리를 했는데 비슷한 일이 이제 영국과 스페인 사이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영국의 국력이 얼마 안 됐고 식민지가 얼마 안 됐었는데 스페인이 먼 길을 돌아오면서 원정 전쟁을 하면서 패배하게 되면서 바로 이제 그 영국이 본격적으로 그 식민지 쟁탈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요거 우리 박건영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스페인이 아메리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상실하자 같은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 역시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하였다. 프랑스는 퀘벡 지역을 1934년 처음 탐험하였으며 1604년 원주민과 오피 거래를 한 후 1608년 오피 교역소를 세워 도시 기초를 만들었다. 1648년 웨스트팔렌 조약으로 끝난 30년 전쟁은 신교와 구국 간의 종교 전쟁으로 시작하여 영토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전쟁의 결과 구교도인 스페인은 신교도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여 네덜란드와 스페인 등이 공식적으로 독립하였고 포르투갈 역시 다시 독립을 쟁취하였다. 이후 영국은 스페인의 식민지에서 네덜란드와 경쟁하였으나 제3차 영국 네덜란드 전쟁 이후 영국의 해상권이 네덜란드의 해상권을 압도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은 9년 전쟁을 비롯하여 프랑스와 식민지를 놓고 수차례 전쟁을 하였다. 7년 전쟁에 이르러 아메리카에서 프랑스에 대한 우위를 확립하였다. 7년 전쟁 동안 아메리카 신대륙에서도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발발하였다. 1706년, 60년 영국은 프랑스 식민지인 캐나다를 공격하여 항복을 받아냈다. 스페인은 이 전쟁에 뒤늦게 개입하여 영국을 공격하였으나 패배하였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이 북미를 차지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굴 하냐면 스페인을 패배시켰다는 거죠. 스페인을 패배시켰고 카톨릭이죠. 두 번째는 같은 개신교인 네덜란드를 패배시켰다는 거예요. 네덜란드를 패배시켰고 그 다음에 카톨릭이지만 스페인 지역을 차지한 프랑스죠. 프랑스를 패배시켰고 이러면서 영국이 그 북미를 다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 거. 특히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은 그 종교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 간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은 자기 선택하래요. 나는 당연히 카톨릭을 선택하지. 이런 식이야. 독일 지역은 나는 개신교를 선택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페인이 카톨릭을 선택했는데 그 북미에 그 스페인의 식민지 중에 개신교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개신교들은 이 스페인 카톨릭에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신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카톨릭 스페인의 개신교 식민지들이 반발을 하겠죠? 반발하고 바로 이거를 이제 영국이 노려죠. 영국이 노려서 바로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이 스페인의 식민지를 빼앗다는 거고요. 프랑스 역시 스페인의 그 큐벡 지역이죠. 이런 것들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빼앗고 영국이 그 네덜란드에서 빼앗은 대표적인 데는 뉴욕이에요. 뉴욕의 원래 이름은 네덜란드 함부르크 이름을 딴 뉴함부르크 이러는데 이걸 다 빼앗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과정들이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전쟁이 구체적인 이름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 과정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영국이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순으로 제압하면서 이 북미 대륙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 프렌치 인디언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북미의 인디언들이 이러한 그 자기가 계속 쫓겨나기 때문에 이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영국, 프랑스, 스페인 전쟁에 개입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 프랑스 편에 쓰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영국 편에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프랑스하고 그 영국하고 전쟁했을 때 인디언들이 그 프랑스 편에 섰다는, 그래서 프렌치 인디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와 인디언이 동맹을 해서 그 영국과 전쟁을 했는데 패배함으로써, 당연히 전쟁에 패배했으니까 많은 영토를 빼앗겼겠죠. 그렇게 되면서 그 영국이 이 식민지를 그 확장하게 됐다는 이러한 과정들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그 다시 오준희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7년 전쟁의 결과 영국, 프랑스, 스페인은 1763년 파리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조약에 따라 프랑스는 미시시피 강이 동쪽인 루이지애나를 영국에 넘겨주고 서부 루이지애나를 스페인에 양도하였다. 또한 영국은 쿠바와 필리핀을 스페인에게 돌려주는 대신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를 얻었다. 이로써 영국은 북미 대륙에서 스페인과 프랑스를 굴복시키고 맹주가 되었으며, 향후 미국을 형성하였던 13개 식민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7년 전쟁 동안 북미 영국 식민지들은 영국군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독립적인 통합군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조지 워싱턴 등 독립전쟁의 지도자들도 이러한 전쟁 과정에서 배출되었다. 이뿐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들은 공동으로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앵글로색슨 계열의 식민지로서 하나의 정체성과 회의 구조를 갖게 된다. 이는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미국 공화국 원형이 이 전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영국은 7년 전쟁의 비용을 전쟁 직후 식민지에서 세금으로 걷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에 저항하는 미국에게 독립명분을 주었다. 즉 영국이 북미에서 프랑스를 굴복시켰지만 이 전쟁은 자신의 식민지를 잃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주고받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 그 주고받는 과정은 다 알 필요가 없고, 이제 그 13개 식민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를 어떻게 미국이 확보했냐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그 서부 루지애나를 스페인에게 줬다 그랬죠? 이걸 빼서요. 미국이 이것을 나중에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플로리다도 다 차지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13개 식민지를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그 강력한 영국에 대해서 바로 미국이 어떻게 독립전쟁을 했냐 이건데, 바로 독립전쟁의 동력이 영국이 프랑스나 스페인과 전쟁하는 동안에 바로 미국 식민지들이 이걸 도와줬다는 거죠. 군사적으로 도와주고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나의 전쟁 능력과 통합적인 군사력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영국이 제국주의 정책을 확대하면서 식민지를 확대하는 그 과정이 역으로 돌아보면 영국이 식민지를 상실하는 그 과정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그런 거고, 오늘날 미국이 이건 이제 미국이 독립 이후에 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독립을 했어. 근데 독립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 간신히 이긴 거죠. 간신히 승리했다. 어떻게 승리했어? 그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서, 그죠? 맺어서 영국에 대해 간신히 이긴 거예요. 이겼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프랑스 입장은 어때요? 영국이 미국 대륙을 다 먹는 게 싫으니까 미국 식민지하고 힘을 합했겠죠? 영국은 프랑스와 스페인으로부터 미국 식민지를 강탈했고, 다시 말해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이 미국 식민지를 놓고 쟁탈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영국이 졌으니까 미국을 도운 프랑스가 미국을 어때요? 우습게 보겠죠?
야, 우리 때문에 니네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요구를 받아들여줘. 그래서 그 요구가 뭐냐면 프랑스가 니네 우리 때문에 독립했으니까 딴 건 모르겠고 프랑스가 해양 지배권, 그죠? 해양 지배권, 해양 통상권이죠? 해양 통상권을 우리한테 넘겨줘 하면서 미국의 그 해양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이 그 프랑스와 전쟁을 해요. 하지만 커다란 전쟁은 아니에요. 주로 해군을 통한 전쟁이었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프랑스로부터 완전히 이제 독립국가로 인정받게 돼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프랑스와 사이가 나빠졌겠죠. 프랑스와 결별을 했겠죠. 그러니까 영국이 야 잘됐다. 니네 프랑스 믿고 까불었지. 니네 한번 당해봐라. 해서 영국이 미국을 다시 침략해요. 1812년 전쟁인데. 1812년 전쟁. 근데 이 1812년에 그 해군이죠. 해군력은 영국이 월등하지만 이미 미국은 독립전쟁에서 영국을 이긴 적이 있죠. 미국의 육군이 강력하죠. 그래서 해안선만 점령하고 내륙으로는 그 영국이 가지 못해요. 결국 영국이 철수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악관을 불태우는데 그래서 백악관 하얀 집인데 화이트하우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하얀색이 아니었는데 이 백악관을 복원을 하면서 하얀색으로 졌답니다. 그로부터 백악관이 나왔다는 거고. 자, 그 내용이 기본 줄거리고 그거는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